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콜리전 2022 인터뷰에서 리플의 소송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SEC의 발언권은 미국에 한정되어 있다. 텍사스에서 25일 열린 콜리전 2022 행사에 참석해 엑시오스 핀테크 기자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처럼 발언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판사의 질문에서 드러나는 어조 때문만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볼 때 이미 리플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SEC가 이미 선을 크게 넘었고 1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SEC가 단순히 리플이 아닌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SEC는 그들이 규제하려는 회사에는 공개를 요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SEC가 힘먼 연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리플이 패소할 경우의 대처에 대한 질문에는 이미 2020년 12월부터 소송에서 패소한 것처럼 일하고 있기에 달라질 것은 전혀 없으며 리플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 중이다. 또 SEC가 미국에서는 발언권이 있어 피해를 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SEC는 해당 연설문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했다. 해당 요청이 지난 13일 기각되며 리플은 다소 유리한 입장에 섰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빨리 합의건 이런 부분들이 빨리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겠죠. 암호화폐 전체 큰 판에 대한 산업에 대한 규정과 규제인데요.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미디어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법은 리플의 편이고 SEC가 XRP를 증권으로 증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자,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 법원의 SEC 전문가 증언 배제 신청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SEC가 제기한 전문가 증언 배제 신청은 재판에 참석할 증인 5명의 신원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는 전례 없는 수준의 익명성을 부여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증언 배제 신청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기술 혁신국을 신설한다는 소식입니다. 핀테크 연구소 격상. 자, 내용을 보면은요. 베넘 위원장은 지난 2월 말했듯 우리의 혁신 기술 연구는 인큐베이팅 단계를 지났고 디지털 자산과 탈중앙화된 금융 기술들도 샌드박스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조직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CFTC에서 기술혁신국이 신설이 되고요. 핀테크 연구소로 격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사실 SEC와 CFTC 이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원이건 하원이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죠. 글로벌 비트코인 채택률 2030년까지 10% 초과할 것. 자, 이 제목을 보고 전 생각났던 말이 있어요. 자, IMF 통화 인출권. 현재 IMF, 월드뱅크, ADB. 자, 미국과 유럽의 기득권이 만들어냈던 시스템이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IMF의 통화 바스켓. 중요한 건 여기에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비트코인이 들어갈 확률도 있겠죠. 추후에.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자, 이 통화 법정화폐와 차후 통화 또는 디지털 자산, CBDC, NFT, 토큰, 이 모든 이 그중 핵심 CBDC의 XRP, 리플은 브릿지 연결 통화를 하는 것이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CBDC가 도입이 되는 그 상용화가 되고 금융기관에 XRP가 꽂히게 되면 어떠한 그림을 그릴지 2030년에 중요한 건 리플과 XRP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평생 투자가 가능하다. 오늘 리플이 443원 그동안에 반등이 나왔다가 빠지고 있죠. 비트코인도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가 빠지고 있어요. 2815원, 15만원. 이더리움은 185만원. 가장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가 빠지고 있다. 자, 이유는 뭘까요? 뉴욕 증시 FOMC 빅테크 실적 기다리며 관망세. 28일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FOMC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0.75
75bp는 반영을 하고 있다. 시장은 먼저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불어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과 미국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미국 기준금리, 페드의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스탠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과 자산 시장과 환율 시장과 원자재 시장과 모든 그런 부분들이 결정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요. 해외 증시를 간반에 보면은 나스닥이 0.43 하락을 했는데 S&P와 다우는 상승으로 끝났어요. 강보합권. 니케이는 오늘 0.16 하락했는데 상해와 항생은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홍콩에 이중 상장한다는 소식이 견인차 역할을 했죠. 지금 현재 프랑스와 독일은 빠지고 있지만 영국은 상승하고 있다. 전 세계 증시가 현재 눈치를 보고 있다. 뭐를? 바로 FMC를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10년 내 초초초 강하게 추세를 벗어나는 슈팅세가 나와 있는데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데 아직 멀었다. 이게 어떻게 바뀔지, 더불어 원달러 환율, 국내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바뀔지, 그래서 신흥국 통화들이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서 자산 시장이 같이 반등하겠죠.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도 지금 중요한 부분이다. 유가, 달러의 가격, 신흥국 통화, 그리고 더불어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 금리. 현재 2년물이 3.00, 미 국채 10년물이 2.75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요. 미국 국채 2년물이 다시 3%에 있는데 미 국채 2년물은 FMC, 이 정책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다시 3%대가 가 있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자, 그러면 시중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바로 역마진이 나기 때문에. 그러나 2008년도 이후에는 장기물과 단기물에 바로 페드가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또한 이제 금리 시장에서 어떻게 또 안정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바로 금융시장이, 외환시장이, 채권시장이, 주식시장이, 코인시장이 반영되리라 생각합니다.